이 사례 말고도 많이 있네. 많죠. 여성을 타겟팅한 대부 광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남성 타겟팅 광고는 없잖아요. 여성 대출을 받아서 파산했다기보다는 대출을 받게 되는 과정이 좀 손쉬워지게 되면 원래 채무자들한테 그 정도의 대출이 안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용도 체크를 안 하고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데 대법원에서 빌려준다는 말은 이 사람이 신용 등급이 낮아서가 아니라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이 안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성을 좀 건드리는 그런 대출을 이제 많이 해주는 거죠. 이런 대법체들에서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의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이 왜 신용불량에 빠지기도 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또는 주부대출, 여성 우대대출 이렇게 여성을 타겟으로 한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실제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실무를 하다 보니까 확실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자 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훨씬 높고 저희 시청자들도 남자 시청자들이 한 70% 정도? 여성 시청자들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채무 문제가 덜 심각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채무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정말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왜 착실하게 살던 여자들이 갑자기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될까요? 왜 여성들은 남성보다 회생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실제 데이터와 생생한 사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꼭 들으셔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딸이, 내 어머니가 언제든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먼저 전체적인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이 약 67%, 여성이 약 33%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30, 40대가 60%를 차지하고 개인 파산 신청자는 50대 이상이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 50대 이후 개인 파산 신청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여성들이 채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시점과 원인이 남성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성 채무자의 주요 특징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여성 채무자의 케이스 중 바로 하나 명의대여입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40대 주부 A씨의 경우에 이미 한 번 사업이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남편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잠깐만 명의를 한번 빌려달라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사업이 커지면서 점점 더 큰 금액의 대출과 보증을 서게 됐어요. 결국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A씨 명의로 된 8억 원의 채무 그리고 세금이 고스란히 A씨에게 떨어지게 된 거죠.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 특히 전업주부들이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용을 내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망할 때는 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남자도 여자한테 명의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남녀 갈등을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통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 회생파산연구소에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자면 아내한테 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케이스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경력 단절로 인한 소득 감소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평생 동안 출산이나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10명 중에 4명에 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약 30% 정도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B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뒀는데요. 남편 소득으로 생활하던 중에 아이의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조금씩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직하면 갚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복직을 하려고 하니까 이 7년간의 공백 때문에 예전 같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으로만 일하게 되면서 소득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경력 단절 후에 재취업을 할 경우 지위가 더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7년, 10년의 공백을 메우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혼 과정에서의 경제 위기입니다. C씨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 중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야 됐습니다. 양육비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50대에 이르러서야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혼을 하면 아이를 아내 쪽에 데려갈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제대로 받지 못한 양육비 시장이 무려 10조에 이른다는 사실을요. 이혼하면서 한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빚으로 결국 아이를 키우게 되는 채무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대부업체의 표적이 된 마케팅의 피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부 대출, 여성 전용 대출, 여성 우대 이런 광고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런 광고들이 왜 여성, 특히 주부들을 경영했을까요? 대부업체들은 철저한 계산 하에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요. 실제 이 씨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40대 주부 이 씨는 아이 학원비가 부족해서 급전이 필요했어요. 은행 대출은 전업주부라서 한계가 있었고 그때 휴대폰으로 주부님만을 위한 특별대출이다. 소득도 필요 없고 1분 만에 승인된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300만 원만 빌렸는데 몇 달 후에 이자 부담 때문에 다른 곳에서 또 빌리게 됐어요. 결국 신용은 엉망이 되었고 10곳이 넘는 대부업체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이런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업주부들은 특히 금융 지식이나 법적 대응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을 대부업체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여성 채무자들의 문제는 개인적인 실패도 당연히 물론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는 통계가 이를 보여줍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직 후에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부작용인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런 기대가 더 크죠. 남편의 사업을 위한 명의대여, 부모님의 돌봄, 그리고 자녀 양육 등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원인으로는 사회 안전망의 한계가 있습니다. 육아를 지원하고 노인을 돌보고 또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의 사회 안전망이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모든 부담을 져야 되는 이런 구조에서 여성들이 조금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성 채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든 구조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생과 파산 절차 속에서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될까? 여성 채무자들이 실제 회생 파산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특징과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맞는 선택지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채무자들이 회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요. 첫 번째, 낮은 소득으로 인한 개인 파산 선택입니다. 개인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절차잖아요. 하지만 경력 단절이나 시간제 근무로 인해서 소득이 좀 낮으신 여성분들은 개인 회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개인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는 아이가 어린 분들은 낮에 아이를 어디 맡기기도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생계비가 올라가게 되고 생계비가 올라간다는 말은 돈을 갚을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싱글 여성에 비해서 파산 조건을 오히려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내가 파산자라니 하고 상담받고 깜짝 놀라시는데 대부분 파산 조건을 충족하는 젊은 엄마가 엄청 많아요. 두 번째 특징은 법적 대응이 늦다라는 건데요. 의외로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빚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객관적으로 부족한 소득이라고 해도 남편 몰래 돈을 빌려서 어떻게든 스스로 생활비를 메꾸려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한 내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는 끝까지 모르게 해달라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숨기고 감추고 마지막에 이자 낼 돈도 없고 더 빌릴 것도 없어진 다음에야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높은 회생 의지에 비해서 낮은 재기자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여성 채무자들은 회생 의지는 되게 높은데요. 재기를 위한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경력 단절로 인한 취업이 어려운 건 여전하고요.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남성분들에 비해서 경제적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앞서 어떤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명의대여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예요. 잠깐만 빌려달라거나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해주냐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거나 단절 기간 중에도 재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 복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쟁력을 계속 챙기셔야 돼요. 세 번째,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채무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선 과제는요. 첫 번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기 시간 단축, 그리고 재택근무 등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두 번째,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서 실질적인 일자리 연결까지 이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육아나 노인 돌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현실 인정과 전문가 상담인데요. 우선 현실을 빠르게 인정을 해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알아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데요. 혼자 모든 부담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명의대여로 인한 채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위해서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 상태라면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복직이 어렵다면 시간제 근무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여성가족부의 세일센터나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 채무자들의 특징을 제가 분석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제예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고, 최근에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도 확대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희생파산연구소는 앞으로도 채무자들, 특히 구조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 채무자들을 위한 정보와 조언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희생파산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